네,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교시, 2교시 보니까 좀 다 길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3교시 수업은 우리 원래 18분 하기로 했는데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45항 보시면 접속, 열거, 의존명사 띄어쓰기네요. 역시 이제 의존명사, 접속하는 의존명사를 띄어쓰는 것인데요. 요거는 좀 앞뒤 띄어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제45항 보시면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 말들은 띄어쓴다. 국장, 겸, 과장. 그래서 겸 이런 거 들어가면 앞뒤다 띄어쓰셔야 돼요. 열 내지 스물. 이게 내지라는 말이 그 열에서 스물이라는 얘기인가요? 열이나 스물, 열 또는 스물 뭐 그런 얘기인가요? 요거 둘 다 뜻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에서 스물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열에서 스물까지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 또는 스물, 열이나 스물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 어쨌든 그 내지란 말이 있으면 앞뒤 다 띄어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군대 백군 대 앞뒤 다 띄어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아까 들 배웠었죠? 들 배울 때 등 다뤘었는데 요것 앞에 띄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 및 이사들 요거 이어주는 것 앞뒤다 띄었어야 되고요. 사과, 배, 귤 등등 사과, 배, 등속 이거는 같은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비싼 그런 따위의 종류. 그 다음에 부산, 광주, 등지 그런 종류의 그런 따위의 그런 지역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이나 이런 말 등속, 등지 이런 말이 사용되면 앞말 다 띄어 쓰셔야 됩니다. 자, 해설. 국장 겸 과장의 경우에는 이게 국장 겸 과장이 무슨 뜻인가요? 그 과장을 겸한 국장이라는 뜻입니다. 과장을 겸한 국장. 그래서 과장이라는 말이 과장을 겸하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로 이제 취해져요. 그래서 경우 한문 구조에서는 겸이 뒤에 과장을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로 설명되는 것이지만 국어에서는 뽕도 딸겸 임도 볼겸처럼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구조로 사용되므로 의존명사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겸 이런 식으로 겸이 의존명사로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국장 겸 과장 이럴 때도 앞뒤다 띄워주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열 내지 스물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거 앞뒤다 띄어 쓰셔야 되죠. 그래서 열 띄고 내지 띄고 스물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상 걸상 등이 이렇게 얘기하면 등이라는 말 앞에서 띄어쓰셔야 되죠. 등, 등지, 등속, 등등 이런 것 다 앞에 띄어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게 맞습니다. 짝을 맞추고 46항 보도록 할게요. 단음절 단어 띄어쓰기.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였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원래 저희 앞에 수사에 관련된 거 얘기했었죠. 수사와 단위명사에 관련된 거 다 띄어쓰라고. 물론 이제 서수사 같은 경우나 아라비아 수자 같은 경우는 붙였어야 되지만 이런 거 저기 원래 띄었어야 되는데 자, 46항 때문에 좀 헷갈려요. 이 단절로 된 게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면은 다 띄었으면은 좀 종이 낭비이기도 하고 모양도 예쁘질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종이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또 그 미용상에 좀 텍스트 미용상의 이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붙여 쓰자는 그런 이제 규정이 나와 있는데 과연 그 연이어 나타나는 게 보통 한 세 글자 이상인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그것도 이렇게 명확치는 않아요. 그래서 46항 때문에 좀 그 44항이 좀 헷갈려지는 그런 44항이 아니라 저기 43항이 좀 헷갈려지는 좀 그런 46항은 좀 약간 43항에 방해되는 그런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곳 원래 그 띄고 때 띄고 그 띄고 곳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때 그곳 이런 식으로 다 붙여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글자씩 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좀 모양이 좀 보기 싫으니까 다 이렇게 좀 붙여 쓰는 걸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요. 붙여 쓰는 게 허용입니다. 좀 더 큰 것 이런 것도 좀 띄고 더 띄고 큰 띄고 것 이렇게 써야 되는데 좀 더와 큰 것 이렇게 붙여 쓰는 것 허용합니다. 이 말 저 말 한 입 두 입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박 4일 같은 경우 있죠. 뭐 1박 2일, 3박 4일 이런 거, 그런 거 다 붙여 쓸 수 있습니다. 3박 띄고 4일 이런 식으로 한 글자 한 글자씩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요. 자, 그 아래 해설 보시면 이 허용 규정은 단음절어인 이게 붙여 쓸 수 있는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 관형사와 명사일 경우에 붙여 쓸 수 있고 2번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 그래서 관형사, 명사, 부사 이런 식이 됐을 때 붙여 쓸 수 있는 거지 뭐 아무 품사나 붙여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의미적으로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훨씬 더 큰 새집 이렇게 얘기했을 때 훨씬 더 큰
예, 새 집을 붙여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더 큰을 붙여 쓰는 것은 더 같은 경우는 부사고 큰 같은 경우는 그 관형사거든요. 그래서 부사와 관형사를 그 붙여 쓴다는 규정은 없었죠. 아까 전에 관형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만 붙여 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예, 이렇게 그 저기 이런 경우는 이제 더 큰 같은 경우는 틀리고요. 더 큰 이세 책상 이것도 마찬가지죠. 더 큰 같은 경우에 부사와 관형사, 이세 관형사와 관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붙여 쓰는 건 안 되기 때문에 하여간 다 붙여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형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일 경우에만 붙여 쓸 수 있다. 처럼 한 개의 음절로 된 단어를 무조건 붙여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름절어이면서 관형어나 부사인 경우라도 자, 그 또 붙여 쓸 수 없는 경우를 이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1번 관형어와 관형어 붙여 쓸 수 없습니다. 2번 부사와 관형어 예, 뭐 관형어, 관형어 이세 같은 경우에 못 붙여 썼었죠. 그 다음에 부사와 관형어 같은 경우에 더 큰 같은 경우에 못 붙여 썼습니다. 는 원칙적으로 띄었으며 또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부사와 부사가 예, 그 연결되는 아까는 부사와 부사 붙여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의미적으로 예, 비슷한 것만 붙여 쓸 수 있지 의미적으로 다른 것은 또 붙여 쓸 수 없다라는 게 거기 3번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부사와 부사 예, 이건 못 붙여 쓰는 경우. 자, 더 못 간다. 더 같은 경우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못 같은 경우는 부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의미상으로 다르기 때문에 붙였을 수 없습니다. 꿰어놓는다. 꿰 같은 경우는 정도, 안은 부정. 그래서 붙였을 수 없고요. 늘 더 먹는다. 예, 늘은 이제 시간적 정도. 그 다음에 더 같은 경우에는 뭐 양적 정도.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하여간 의미적으로 좀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예, 붙였을 수가 없습니다. 와 같이 예, 3번 계속 이어서 얘기하면 의미적 유형이 다른 단어 예, 부사와 부사라도 의미적 유형이 다른 단어는 붙여 쓰지 않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저기 그 오표하시오. 자, 한 개 예,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한 개가 그 이게 저기 두 글자가 이어졌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여간 세 글자 이상이라고 제가 아까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뭐 더 못 간다, 꿰어놓는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드는 거니까 예,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그 좀 두 글자인 경우에 또 예를 들어놨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저 다 아까 더 못 간다, 꿰어놓는다, 늘 더 먹다 이거는 다 틀린 예니까 하여간 어쨌든 그 세 글자 이상이라고 그렇게 치면 한 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일단은 이건 띄었어야겠네요. 예, 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 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예, 한 개 같은 경우는 두 글자니까 예, 띄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것 이렇게 얘기할 때 내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 다 띄어든 게 원칙이죠. 뒤에 게 원칙이고요. 예, 이렇게 두 글자씩 붙여 쓰는 것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큰 이런 거 보면은 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 부사 그 다음에 더도 이제 부사인데 요거는 저 이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저 의미적 유형이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요. 예, 붙여 쓰는 것 허용합니다. 그래서 둘 다 맞습니다. 앞에 것 뒤에 것 둘 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참고 보시면 이세 책상, 이세 같은 경우는 관형어와 관형어네요. 이거 붙여 쓸 수 없죠. 예, 그러니까 뒤에 게 맞고요. 띄어 쓴 것. 그 다음에 더 큰 책상, 이것도 부사와 관형어입니다. 붙여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띄어 쓴 뒤에 게 맞고요. 더 못 간다. 예, 이거 부사와 그 부정사죠. 예, 그래서 의미적 유형이 부사와 부사이지만 의미적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예, 붙여 쓸 수 없습니다.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번엔 6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 보조용언. 제 한글 맞춤법 47항 보조용언 띄어쓰기. 제47항 보조용언은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 자, 보조용언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죠? 보조용언. 용언은 이제 동사와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용언을 한번 동사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보조동사가 되겠죠? 보조동사에 보자 한번 빼보세요. 그럼 뭐가 되나요? 조동사가 되죠. 그러니까 영어의 조동사가 바로 보조용언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뭐 must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야 하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연결어미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동사 보조동사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조동사의 역할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영어의 조동사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띄어쓰기에 관련된 건데, 자, 예를 보시겠습니다. 불이 꺼져간다. 이거는 끄다에 어가다가 연결이 됐군요. 어가다 무슨 뜻입니까? 진행의 뜻이군요. 진행의 뜻. 예, 그래서 이렇게 그 가다가 실제 고의 뜻을 가진 게 아니라 예, 진행의 뜻, 가다의 뜻이 그러니까 원래 어휘적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가지고 다른 뜻을 가리키면서 앞에 있는 끄다를 도와주는 그런
동사들 그런 걸 이제 조동사 보조 용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거에서 띄어쓰기. 자, 그 어가다 같은 경우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니은을 허용한다. 즉 붙여 쓰는 것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꺼져가다 띄어쓰는 게 원칙이고 꺼져간다 이렇게 붙여 쓰는 거 허용합니다. 그래 네임으로 막아낸다. 안에다 이거 띄어쓰는 게 원칙이고요. 안엔다 붙여 쓴 붙여 쓰는 거 허용합니다. 안에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완료의 뜻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어머니를 도와드리다, 아들이다 이것도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 붙여 쓰는 거 허용합니다. 아들이다의 뜻은 시해라고 그래가지고요. 혜택을 주는 겁니다. 시해, 혜택, 해입니다. 그래서 시해, 혜택을 주는 것을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아들이다 붙여 쓰는 거 허용합니다. 그릇을 깨트려 버렸다. 버렸다, 어버리다. 요거는 단행의 뜻이군요. 단행. 그냥 화끈하게 해버리는 거죠. 단행하다라는 말 있죠. 속도감 있게 그냥 큰 생각하지 않고 해버리는 것. 그게 단행인데, 그 단행의 뜻을 가지고 있군요. 띄어 쓰는 거 원칙이고 붙여 쓰는 거 허용합니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을만하다. 이거는 이제 가치의 뜻을 가지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을만하다 붙여 쓸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이 될 법하다, 을법하다 추측의 뜻이군요. 비가 올 듯하다를 안 했군요. 올 듯하다, 을듯하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추측이죠. 을법하다도 추측이고요. 붙여 쓰는 거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올성 싶다. 이것도 추측이군요. 붙여 쓰는 거 허용합니다. 잘 아는 척하다. 이라는 것은 척한다. 을척하다라는 것은 가장의 뜻이군요. 가장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뭐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가장하는 것. 그래서 가장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을척하다, 은채하다. 이거 둘 다 마찬가지로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자, 해설. 여기서 말하는 보조용어는 보조용어라고 다 붙여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1번 뒤에 연결되는 보조용어만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 않다 같은 경우 있죠. 지 않다 같은 경우에는 뭐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붙여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다 붙여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로 끝나는 어로 연결되는 것만 붙여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의존명사에 하다,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용어를 가리킨다. 그래서 하다나 아까 전에 뭐 을만하다, 을듯하다 이런 거 있죠. 하다가 붙은 거나 아니면 싶다가 붙은 것, 그 비가 올성 싶다 같은 경우에 그런 싶다가 된 그런 것에만 보조용어니 연결이 가능합니다. 붙여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뒤에 서가 줄어진 형태에서는 뒤에 단어가 보조용어니 아니므로 붙여 쓰지 않는 게 붙여 쓰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가다 같은 경우에도 어서 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제 가다가 실제 고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가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뒤에 있는 그 동사가 그게 이제 보조 용언이 아니라 실제 그 동사의 그 어휘적 의미의 동사의 뜻을 가진 동사로 그렇게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서를 뺐을 때 말이 되는 거여야지 서를 넣어서 말이 되는 것이면 이거는 붙여 쓰는 거 안 됩니다. 그건 보조 용언이 아니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게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1번 반드시 이제 띄는 경우로 보도록 할게요. 반말에 조사가 붙거나 2번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그리고 3번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뒤에 오는 보조용은 띄어쓴다. 자, 이거 보조용어를 왜 붙여쓰기로 한 건가요? 이건 너무 이렇게 띄었으면은 그 종이 낭비기도 하고 또 미용상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붙여쓰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보세요. 잘도 노라만 나는구나. 노라나다, 안하다에 노라에 많이 붙었네요. 아예 많이 붙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가 길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가 이제 이렇게 이런 경우에 붙였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띄어쓰게 하는 것이 좋겠군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동사가 붙는 조사가 붙는 경우에는 띄어써야 합니다. 붙여 쓰는 거 안 됩니다. 책을 읽어도 보고 어보다죠. 이거는 시행 try to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읽어보고 그러니까 읽어도 보고 이렇게 도가 앞에 조사가 결합했을 때는 띄어써줘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어보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덤벼들다가 덤비다와 들다 두 개가 연결된 합성 동사예요. 이렇게 합성 동사일 경우에도 너무 길어지니까 띄어써야만 합니다. 붙여 쓰는 거 안 됩니다.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떠내려가다도 뜨다와 내리다와 가다
무려 3개의 동사가 연결이 된 그 합성 동사입니다. 이럴 경우는 너무 길어지니까 붙여 쓰는 건 안 되고요. 띄어 쓰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 네가 올 듯도 하다, 을 듯하다 같은 경우에 듯도 하다, 듯하다에 그 뒤에 이제 그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앞뒤다 띄어 써줘야 됩니다. 올 띄고 듯도 띄고 하다. 잘난 체를 한다, 체하다 같은 경우에 여기에도 이제 릴이 들어가면은 앞뒤다 띄어 써줘야 됩니다. 잘난 띄고 체를 띄고 하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아래 해설을 보시면 의존명사 뒤에 조사가 붙거나 앞단어가 합성동사인 경우에는 보조형을 붙여 쓰지 않는다. 본영원이 합성동사인 경우에는 담배 들어봐라, 떠내려가 버렸다처럼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띄어쓰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답안을 이제 설명한 해설이 되겠군요. 그래서 값을 물어만 보고 앞에 많이 붙었군요. 이런 경우에는 띄어써야 되고요. 붙여 쓰는 건 안 됩니다. 밀어내 버렸다. 밀다와 내다와 그 연속이 된 합성동사군요. 붙여 쓰는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잡아매 둔다, 잡다와 매다가 연속이 된 합성동사이군요. 그래서 붙여 쓰는 건 안 됩니다. 매달아 놓는다, 매다와 달다가 붙은 합성동사이기 때문에 연결된 합성동사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건 안 되고요. 집어넣어 두다, 집다와 넣다 합성동사입니다. 그래서 띄어 써줘야 되고요. 아는 체를 한다. 이거 역시 체를 하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뒤다 띄어 써줘야 되고요. 비가 올 듯도 하다, 그 듯하다에 도가 붙었기 때문에 앞뒤다 띄어 써줘야 되고, 믿을 만은 하다, 만하다에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뒤다 띄어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제가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좀 더 뒤까지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뒤까지 하면은 반드시 18분을 확실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이후에 잘 적응도 안 되셨을 텐데 이건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